아까부터 널 봤어. 우린 처음이지만 모든 점을 느낄 수 있어. 더 해고 싶어. Hey, 웃지만 말고 말야. 가본 적이 없는 곳에 널 데려가줄게. Come with me, put it on, put it on me. 혹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아시나요? 저희는 청소년 뿌시고 라디오 왔습니다의 MC 한나, 상아, 레나입니다. 지금부터는 널 만나 인터뷰. 네가 원한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 너의 어떤 모습까지도. Come, come into my world. Won't let you down. Won't let you down. 내게로 와. In my new world. Knock, knock, knock. 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곳에 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도 청산에서 라디오 녹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달려와 봤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제 고향에 오니 마음이 많이 들뜨네요. 오늘 특별하게 청산에서 상하위원님과 한나위원님과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하게 되어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되게 옥천에서만 라디오를 진행을 하다가 청산에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니까 뭔가 신기하면서 살짝 낯이 그렇네요. 낯설네요. 네, 저도 옥천에서만 있다가 지금 이렇게 청산에 와서 여기 이 공간을 좀 둘러보니까 공간이 되게 좋고 되게 탐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는 게 좀 더 특이하고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저희 어느덧 다음 주 녹음이 마지막 녹음이잖아요. 다들 어떠신가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제 라디오 대본 쓰고 저거 막 기계 건들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많이 어려웠는데 점점 하면서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벌써 끝나다니 너무 아쉽고요. 슬프네요. 네, 저도 라디오가 처음이었어가지고 처음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러면서 저희 처음 했을 때 되게 서먹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벌써 마지막이 다 돼가니까 이제 애드립도 넣고 이렇게 기계 만지면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끝난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좀 이 라디오를 잘 해온 것 같아서 뿌듯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코너 1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내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말고도 다양한 청소년 기구가 있잖아요. 많은 기구 중 이번 코너에서는 옥천 경찰서 청소년 참여 정책 자문단에 대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옥천경찰서 청소년 참여 정책 자문단에 이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정말 역시 열심히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이제 주신 자료를 보고 청소년 참여 정책 자문단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느껴졌는데요. 상하위원님, 청소년 참여 정책 자문단은 무엇인가요? 청소년 참여 정책 자문단이란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토론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찰의 청소년 보호 지원 분야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부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회의체를 말을 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경찰의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정책에 의견을 내고 정책을 발굴하는 활동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저희 청소년 참여위원회랑 하는 역할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단지 저희는 옥천군의 청소년 참여 정책 자문단은 경찰서에 제안을 한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럼 옥천경찰서 청소년 참여 정책 자문단은 언제 시작이 될까요? 네, 옥천경찰서 청소년 참여 정책 자문단은 2022년을 시작으로 활발히 활동을 해오고 있고 현재 2023년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청소년 참여 정책 자문단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2021년과 2022년에는 어떤 활동들을 했었나요? 2021년과 2022년에는 각 15명의 자문단원이 위축되어 경찰의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정책에 대해 함께 토론을 하는 등 정기 회의에 참여했다고 하고요. 작년 장령산 자연휴양림과 금구 어린이 공원 등 공중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무인 점포 내 양심 거울을 설치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활동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저 양심 거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 출입문에 거울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되게 신기하게 보였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양심 거울이라고 해서 되게 뭔가 되게 신기하다 하고 갔었는데 그게 청소년 참여 정책 자문단에서 한 활동이라니 놀라운데요. 네, 저도 양심 거울이라는 걸 무인 가게에서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럼 옥천경찰서 청소년 참여 정책 자문단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3월에서 4월 초에 자문단원을 모집하고 선발된 자문단원은 4월부터 12월까지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모집 및 선발 절차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암위원님과 한나위원님께서 모집 및 선발 절차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모집 절차는 공고 및 추천 의뢰, 참여 신청서 등 서류 접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3월에서 4월 초에 옥천경찰서 홈페이지, 학교 전담 경찰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 참여 정책 자문단 모집을 공고하신다고 합니다. 추천은 학교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참여 학생의 추천을 의뢰한다고 하시는데요. 추천을 받는 이유는 다양한 청소년들을 선발하고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정책 자문단 활동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신청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학교 등 기관을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선발은 1차 서류 심사, 2차 자체 심사위원회를 걸쳐 선발이 된다고 합니다. 네, 문득 자문단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도 궁금하고 청참이랑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구이지만 어떤 점이 다를까도 궁금해지는데요. 청소년 참여 정책 자문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자문단은 사전교육, 안건 선정, 회의 진행, 치안 활동 순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자문단원으로 선발되면 먼저 자문단원을 대상으로 정책 자문단 운영 취지와 청소년 보호, 지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자문단 전원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의 진행을 위해 대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네, 사전 교육이 끝나면 정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희망 안건과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회의 안건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선정된 회의 안건을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의는 자문단원 간 자유토론 방식 등으로 진행이 되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후에 제안사항을 선정한다고 하네요. 네, 회의가 끝난 뒤에는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예방, 합동 순찰이나 홍보 캠페인, 봉사, 체험활동 등 치안 활동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참여위원회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 있었는데 점점 들어보니까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위원회를 들었을 때는 뭐 청소년 정책을 얘기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랑 비슷한 기구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뭔가 오리엔테이션이나 위촉식 이런 거는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제안하는 내용이 되게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비행 이런 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뭐 불편한 점 이런 점을 개선하자 약간 이런 거라면 여기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이런 걸 개선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걸 지금 알았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치안 활동을 한다는 점이 되게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활동을 하면서 궁금해할 만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활동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저도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혜택이 정말 좋은데요. 네. 좀 약간 탐나네요, 지금. 일단 활동을 하게 되면 정책자문단 참여 학생 전원에게 위촉장을 발급을 하고 자문단 활동 경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활동 확인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진짜 좋은데요? 그리고 치안 활동 등 자문단 활동에 참여하면 봉사 활동 시간이 인정되어 봉사 시간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감사장이나 표창장 등 포상도 수여하고 우수 정책 단원에 대해서는 청소년 경찰학교 등 경찰 관련 시설 현장 학습이나 견학 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나 교육지원청 협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와, 솔직히 청사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 것 같은데요. 그니까요. 네. 작년에 저도 이제 충청북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충청북도 청소년 참여 정책 자문단과 교류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청소년 경찰 학교에 가서 체험을 해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막 사격도 하고 와, 지문 채취도 하고 이제 와, 경찰복도 재밌겠다. 입고 되게 저도 이제 경찰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너무 설레인 활동이었고요. 저희도 이제 올해 옥천경찰서 청소년 참여 정책 자문단과 교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잖아요. 자문단 활동을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경찰이라는 꿈을 희망하는 청소년들한테 너무 좋은 자치기구인 것 같고 저도 뭔가 하고는 싶네요, 진짜.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꿈이 경찰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꿈을 좀 포기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에 대해 알아봐도 경찰이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정확하게 이 경찰은 이런 활동을 한다. 이런 거를 아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알려줄 사람도 그렇게 주변에 많지가 못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약간 포기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좀 빨리 이 활동을 알았더라면 아직도 경찰을 꿈꾸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좀 그 다른 지자체나 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저희도 이걸 좀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도 지금이라도 참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네, 정말 소중한 인재이기 때문에 제가 놓칠 수 없어요. 네. 청참이 튈까요? 그 발언 되게 위험해요. 네, 되게 위험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도 꿈이 경찰이라 2021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고3 때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3 때 이제 자문단으로 활동을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이제 경찰관님께서 청소년 참여 정책 자문단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도 함께 적어주셨는데요. 한나 위원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옥천경찰서에서는 3월에서 4월 초 경찰의 청소년 보호 지원 정책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할 청소년 자문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평소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 청소년 보호 지원 활동 등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해주셨네요. 네, 아까 상하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경찰 관련 활동을 직접 경험해보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 경찰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더더욱 이 활동을 추천드리고 저는 교도관이나 법조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도 경찰행정학과를 1학기 다녀봤는데 처음에 경찰학개론을 배우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조직 이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단어도 생소하기도 했고 해서 이제 이해하는 데 애를 먹기도 했었는데 이 활동을 하고 진학을 하면 꿈도 더 견고해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다른 학생들보다 알고 가는 거니까 경찰 준비도 잘할 수 있고 학과 생활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 활동을 하게 되면 받는 인센티브도 상당했는데요.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고자 해요. 활동을 하게 되면 위촉장과 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치안활동 등 자문단 활동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시간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감사장이나 표창장 등 포상도 수여받을 수 있고 우수 정책 단원에게는 청소년 경찰학교 등 경찰 관련 시설 현장 학습이나 견학 등 기회가 준다고 하네요. 저도 그 경찰학교를 되게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경찰 꿈을 가졌을 때. 근데 뭔가 봤을 때 나도 가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는 중학생이니까
당연히 못 가겠지 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면 갈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올해 활동하시는 자문단원 분들과 어떤 활동을 같이 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3월에서 4월 초에 20명 내외로 자문단원을 모집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모두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덧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이번에는 방탄소년단의 Love Myself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이 제가 고3 때 이제 경찰이라는 꿈을 가지면서 이 곡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고3 때.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방탄소년단의 Love Myself 듣고 오겠습니다.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는 났을 때 마주본다 거울 속 나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든 좌태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내게 또한 너의 일부 너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ing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차가운 밤의 시선 초라한 날 감추려 없이 뒤척였지 나의 수많은 별을 막기 위해 난 떨어졌던가 이제 수천 개의 찬란한 화살에 건너긴 나 하나 You show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내 손에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은 나는 love myself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나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 어쩜 이것도 답은 아닌 거야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난 지금도 나를 또 찾고 있어 더는 죽고 싶지 않은 걸 슬프듬을 아프듬을 더 아름다움을 그래 그 아름다움을 있다고 하는 마음을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나 위한 행복 바로 나 위한 행동 나 위한 태도 그게 나 위한 행복 Show you what I got 두렵진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시작의 처음부터 끝의 마지막까지 해답은 오직 하나 왜 자꾸만 감추려고 말을 가면 속으로 내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 다 내 별작인데 You show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내 손에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내 안에는 여전히 서툰 내가 있지만 You show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내 손에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네, 이제 이 노래 딱 뭔가 들었을 때는 왠지 모를 슬픔?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노래를 처음 들어봤는데 가사를 보면서 들었는데 가사가 되게 슬픈 것 같더라고요. 뭔가 제목이랑 가사가 위로를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감동적이면서 슬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이번 코너에는 꿈 키운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고 청소년들에게 기본수당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려고 합니다. 네, 작년에 처음으로 꿈 키운 바우처가 시행이 되어서 지급이 되었잖아요. 이제 직접 사용하신 입장으로서 꿈 키운 바우처가 어땠나요? 우선은 이제 용돈을 이제 어쨌든 받는데 이제 용돈에서 이제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스터디 카페나 그런 데는 가야 되고 그럴 때 주로 사용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 이거 꿈키운 바우처를 받았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기말고사 시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에서 저는 많이 썼던 것 같은데 평소에는 스터디 카페가 되게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꿈키운 바우처를 받아서 그 스터디 카페에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부담이 좀 덜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점은 한 번에 주다 보니까 2학기 때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꿈 키운 바우처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한나 위원님께서 꿈 키운 바우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꿈 키운 바우처란 옥천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의 교육활동, 문화 및 체육, 생활, 건강 분야의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카드 형태의 지원금을 말합니다. 1년 주기로 13세부터 15세까지 연 7만 원, 16세부터 18세까지 연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처로는 교육활동, 문화 및 체육, 생활, 건강 분야로 영화관, 공연장, 각종 체육시설, 수영장, 헬스장, 미용실, 안경점, 독서실, 서점, 문구점, 약국 등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용처가 정말 다양한데요. 위원님들은 이 돈을 어디에서 사용하셨나요? 저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카드를 받았을 때가 기말고사 시즌이었어가지고 스터디 카페에서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앞에 조금 큰 문구점, 생활에 필요한 거 뭐 파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서관 가기 전에 과자 하나씩 사가고 그리고 음료수 한 잔씩 사가고 그리고 뭐 학용품이나 아니면 평소에 제 돈으로 사기는 조금 비쌌던 물건들 을 조금씩 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안경점이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제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렌즈를 끼고 다니는데 이제 꿈키운 바우처 카드를 받았을 때 렌즈를 사고 이제 남는 돈으로는 스터디 카페나 뭐 아까 상하위원님 같이 근처 큰 문구점 그런 데에서 사용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꿈 키운 바우처가 시도된 배경도 눈에 띄는데요. 국내 청년 단체가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논의를 공론화해서 이를 군의회에 제정해 시행된 사례라고 하는데요. 네, 옥천 지역 청년 모임 2가 서울시 청년 허브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안내 중학교에서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해 옥천 지역 청소년 수당 공론화에 나섰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기 계시는 혜수 선생님께서 이 실험에 직접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혜수 선생님 이 실험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게스트로 초대된 이혜수입니다. 네,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은 당시에 처음에 청년 모임에서 이제 3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어떤 시도들을 옥천에서 해보면 좋을까 얘기를 하다가 저도 옥천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기도 했고 또 청소년기에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각종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청소년기에 그런 문제를 겪지 않는다면 그런 이후에 사회에 나왔을 때 생각하는 바가 좀 확장될 것 같다. 불평등하지 않은 사회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용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청소년들이 용돈을
집의 가정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같이 매점에 가면 누구는 되게 쉽게 빵이랑 음료수랑 이런 걸 사 먹는데 누구는 한 달에 한 번도 매점에서 별로 나는 배 안 고파 이러고 사 먹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실제로 배가 안 고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용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버스비나 교통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도 청소년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 그 지역화폐랑 결합해서 진행했을 때 좀 의미가 큰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을 할 때는 당시 마침 향수 오케이 카드가 막 나올 때라서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지역의 다양한 곳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의견 수렴을 막 했습니다. 옥천 여중, 옥천 중 그리고 옥천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아름아름 알게 됐어서 그 청소년들을 통해서 다른 청소년 친구들의 의견 정도를 좀 받아봤어요.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게 됐을 때 어떨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청소년들이 5만 원을 지급하면 한 달에 교통비로 쓰면 다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월에 5만 원. 근데 월 1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보면 좋을까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월 5만 원으로 지급하면 30명 정도를 무작위 추첨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그게 아니고 월 10만 원으로 금액을 올리면 인원수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안내중학교는 인원수가 전교생이 18명이에요. 그래서 전교생이 18명인 곳에서 이 실험을 같이 진행을 한다면 원래 이제 실험은 전수 조사를 할 때 가장 정확한 수치가 나오잖아요.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 실험을 했을 때 의미가 좀 더 클 것 같긴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5만 원으로 지급하면 여러분도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냥 10만 원으로 지급하면 안내중학교처럼 이렇게 표본을 정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원 금액의 액수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모든 청소년들이 거기에 이제 논의에 참여해준 모든 청소년들이 당장 우리가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월 5만 원으로 받았을 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통비로만 사용된다면 이 실험의 의미가 크게 와닿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월 10만 원으로 올려서 안내중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당시에 의미가 있었던 건 청소년들한테 이런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그래서 그 자체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해 주더라고요. 본인들은 이 비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 청소년 수당이 활성화되는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저희가 안내중학교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안내중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좋다. 같이 해보자.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수업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기본소득은 무엇이고 왜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배경 설명을 해드렸고요. 처음에 이제 지역화폐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발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 온라인으로 지금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내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안남면, 안내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주로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서 살 수 있는 게 너무 적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화폐로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청년어보라는 곳에서도 이걸 이제 지원금을 국가에 이제 딱 보조금 이런 건 아닌데요.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공공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활동에 지원하는 금액이라서 이게 우리 어른들의 세금,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어쨌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설명을 해줬고 이 실험을 하고자 하는 이유
청년 수당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청소년기에 이걸 경험했으면 하는 의미를 얘기를 해줬고요. 또 지역 화폐가 되었을 때 지역 화폐가 아닌 경우에 이제 여러 가게들을 사용할 수는 있었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가게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서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럼 여러분이 지역에서 상가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역의 가게들이 더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해줬고 그래서 안내중학교 학생들이랑 함께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네, 저도 들어보니까 뭔가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일단 저희가 2차례에 걸쳐서 이게 예산 집행 기간이 있어서 처음에는 3차례로 나누려고 했는데 2차례에 거쳐서 10만 원씩 2번 지급을 했고요. 지역 화폐로 지급한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사용한 내용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기록을 계속 남겼어요. 본인들이 사용한 기록을 남겨서 오늘은 어디에 갔고 뭐에 썼고 이걸 그림 또는 사진으로 찍어줬고 이거를 사용했을 때 본인이 느낀 효능감 무엇을 느낄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적어주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다시 안내중학교에 가서 처음 1차 지급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사용하면서 좀 어땠는지 실제로 의견 면접조사처럼 한 명 한 명 의견을 같이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한 반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서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가 있었어요. 다 같이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걸 빼먹었네요. 이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충청북도 정책복지위원회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토론회를 먼저 열었습니다. 토론을 먼저 열어서 이게 어떤 실험으로 진행될 것인지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우리 지역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험을 진행했고요. 실험 진행 과정에서는 그 공유하는 SNS를 활용해서 계속 그 글을 취합을 했고 중간중간 청소년들의 면접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다 사용해본 후기를 서로 나눈 다음에 영상 면접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 데이터는 저희가 따로 엑셀이랑 사용처랑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N개 공론장이라고 서울시 청년 허브에서 진행하는 공론장 사업으로 된 거거든요. 지원을. 그래서 그 공론장을 옥천에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론장에는 당연히 실험에 참여한 청소년들도 참여를 했고요. 처음에 의견을 줬던 청소년들 중에서도 시간을 내서 같이 와가지고 이 실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원들도 참석을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실험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실험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다. 3번째로 지역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함께 사용했다는 건 용돈을 사용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면접 조사를 했던 청소년들이 용돈을 사용할 때는 내 돈 혹은 우리 부모님 돈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서 나 혼자 쓰게 됐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다 같이 똑같이 쓰게 되니까 우리 이걸로 같이 뭘 해보면 좋을까를 친구들이랑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천읍에 나와서 같이 뭔가를 시도하기도 했고 안내 중학교 근처 이제 안남면에 사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안남면에서 또 동생들한테 뭔가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나 혼자 쓰기보다는 왠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나눠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에게 뭔가 처음으로 대접을 해보거나 동네에 있는 동생들에게 대접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용돈을 많이 받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본소득이 실제로 실현이 되면 용돈이 줄어들 것 같대요. 그쵸? 아무래도 그럴 것 같죠? 그쵸. 그 친구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본소득이 실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마음에 걸리나요?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런 질문을 물어봤을 때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기본소득이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놀라웠는데 그 이유가 아까 이야기한 거랑 같았어요. 자기 혼자 용돈을 받았을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를 시도해서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돈은 나뿐만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같이 받았으니까 친구들이랑 모여서 어딘가를 가고
뭔가를 하자고 얘기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래 집단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있었다. 공동의 경험,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험, 그게 좀 의미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독립적으로 사용했던 경험인데, 용돈은 어쨌든 부모님한테 받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험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거나 집안일을 해야 되거나 뭔가 대가가 있어서 주어지는 돈인데, 이 돈은 그런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이 돈의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처음으로 했던 청소년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른들은 우려를 많이 하는 지점이, 그렇게 받으면 이상한 데 쓰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청소년들은 오히려 공익적으로 사용을 더 많이 했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 금액을 사용해서 이것저것 해보는 경험이 청소년한테 결코 나쁜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예로 어떤 친구는 처음에 이제 매직을 한 거예요. 그냥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이 돈 받아서 매직하면은 왜 주니?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도 계세요. 근데 그 청소년은 머리가 굉장히 곱슬이고 그게 그에게 너무나 큰 고민이었는데, 이 청소년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서 받은 지역 화폐로 매직을 했다는 게 너무나 큰 즐거움이었고, 그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좀 더 신경을 덜 쓰게 됐대요. 아침에 나 이제 머리가 좀 덜 펴졌나? 이런 거 신경 덜 쓰고, 실제로 곱슬머리가 그에겐 스트레스였던 거니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것들을 뭔가 즐겁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었던 거고, 또 아침에 밥을 항상 못 먹고 왔대요. 근데 기본소득 실험으로 이 금액이 생기니까 아침을 어쨌든 먹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와서, 원래는 너무 졸려서 아침도 안 먹고 집에 오니까 에너지가 없어서 계속 잤는데, 아침을 먹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변화 자체가 그 청소년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뭐랄까 문화상품권을 나눠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옥천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라서 받을 수 있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었고, 세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원래는 이제 요즘 온라인 쇼핑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쵸. 가격도 저렴하고 물건도 더 다양하고,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거의 다 구입을 했었는데, 이거는 지역에서 쓸 수밖에 없는 돈이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럼 이거 사용하려면 동네에 뭐 있지? 알아보게 되고, 거기를 친구들이랑 같이 가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라서 그런 의미가 좀 컸습니다. 네, 저 되게 감탄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은 이 실험 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나요? 청소년들이 실험 후에 했던 이야기가, 이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구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했던 경험이, 처음에 이제 안내중학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 이 실험을 한다고 해서 바로 정책으로 실현되진 않을 수 있다고 말을 해줬었거든요. 그때 청소년들이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실험이 실제로 정책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느꼈던 효능감을 다른 청소년들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이 실험 결과로 인해서 꼭 옥천의 청소년 기본소득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이 사례를 접한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큰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옥천의 옥천 행복교육 네트워크라고 주민들이 모인 자체 교육과 청소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서 지난번 총선이 아니죠. 대선이랑 지선, 지역 선거, 지방선거 때 의제를 발굴해서 낼 때 청소년 기본소득 의제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소득은 사실 지금 꿈키운 바우처에서 지급하는 것처럼 연회 1회가 아니라 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금액도 너무 작으면 사실 연애 1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많지 않아서 월에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걸 가지고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금액의 정도 액수를 정해서 실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꿈키움 바우처는 그 사용처가 좀 많이 제한되잖아요. 그 지역 카페가 사실 지역 카페 충전해서 사용하잖아요. 청소년 혹시 여러분 체크카드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만 12세부터 만들 수 있거든요. 원래는 그 법이 14세로 규정을 했었는데 여신금융법이 바뀌면서 만 12세부터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그런 상황인데 옥천의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카드는 훨씬 더 그렇게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연령을 좀 낮추고 지역화폐 사용할 체크카드 발급 연령 자체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독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누가 만들어준 카드를 받는 거랑 내가 직접 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독립성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 카드를 12세부터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청소년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되어서 지역에서 내가 사용처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월에 5만 원, 7만 원 정도, 혹은 이제 지금 연지급하는 거 좀 7만 원, 10만 원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월 지급이 되어야 이번 달에 어떻게 써보고 이거를 1년 정도 사용했을 때 내가 모아서 뭘 할까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지난번 선거 때도 계속 논의가 되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직접 참여하신 분께 직접 들으니까 더 생생하게 이야기가 전달된 것 같아요. 이제 위원님들은 이제 꿈키움 바우처를 사용하셨었잖아요. 이제 꿈키움 바우처를 사용하시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용돈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꿈키움 바우처 카드로 저는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라는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학생들이 일단 생각보다 돈이 쓸 곳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문제집을 사면은 과목별로 뭐 한 권씩을 사던가 아니면 최대한 줄여서 사도 내가 필요한 걸 사면은 최소 10만 원이 넘어가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중학교 거 복습할 거랑 고등학교 영어 단어장이랑 수학책만 샀는데 12만 원인가? 그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사고서도 또 샀어요. 10만 원어치 정도를 더. 이렇게 보면은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돈이 쓸 곳이 많고 또 문제집뿐만 아니라 공부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 되면 꽉 차고 이러다 보니까 스터디 카페를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스터디 카페도 2시간에 3,000원 정도거든요. 이게 2시간만 봤을 때는 되게 가격이 저렴하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게 2시간만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한 열몇 시간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하루에 막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를 한 달 동안 그렇게 있다 보니까 돈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꿈키움 바우처 카드를 받으니까 이걸로 스터디 카페에 가고 그리고 친구들은 문제집뿐만 아니라 원래 보고 싶었던 책들을 사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꿈키움 바우처가 청소년들을 좀 부담을 덜어준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사용하시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용하면서 불편했거나 아쉬웠던 점 뭐가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처가 어떻게 보면 옥천 내에서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살짝 아쉬웠고 이제 금액이 저는 7만 원을 받았었는데 금액적인 부분도 살짝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저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도 7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7만 원이 좀 커 보여도 한 번에 1년에 7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적거든요. 그리고 또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주다 보니까 빨리 쓰게 된 것 같아요. 나 이거 7만 원 있으니까 빨리 써야지. 약간 이 마인드였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음식점이 안 된 게 친구들끼리도 왜 편의점이 안 되지? 왜 음식점이 안 되지? 약간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편의점은 그래도 프랜차이즈니까 그럴 수 있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음식점은 왜 안 되지? 미용실도 이렇게 많이 되는데 음식점은 왜?
약간 이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꿈키움 바우처가 이제 청소년 수당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수당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앞서 말했던 것처럼 청소년들도 학생들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어른들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지만 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상하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이제 청소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해가지고 조금 청소년 수당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청소년이 되게 미성숙한 존재로 많이 여겨지는데 사실 청소년들의 의견도 충분히 성숙하고 그리고 청소년기에 할 수 있는 생각들이 비청소년일 때 하는 생각과 또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정책이 청소년의 시각이 아니고 비청소년의 시각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어쨌든 경제권 역시 비청소년들에게 다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선거권이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요. 또 노동인권 개선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에 내가 필요한 거를 사기 위해서 좀 더 비청소년보다 좋지 않은 노동 환경을 감수하고 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청소년 기본소득이 있다면 어쨌든 이걸 가지고 시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청소년기에 그런 부분을 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소년기에 불평등함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사회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거든요.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교육 시스템에서 살아남게 만들고 또 돈이 있는 친구와 돈이 없는 친구가 먹을거리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그 경험을 하면 내가 이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나는 더 계속 경쟁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라는 쪽으로 가겠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앞으로 살아나갈 때도 이게 국가에서 이런 지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 수당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도 이제 청소년들은 돈을 벌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용돈을 못 받는 청소년들도 있을 거고 용돈은 받지만 사고 싶은 걸 사기에는 돈이 부족한 청소년도 계실 텐데 이제 청소년 수당을 주면 그 돈으로 청소년들은 필요한 것을 한도 내에서 살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도 이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넓게 보면은 이제 청소년들이 쓰는 돈을 통해 지역 경제가 순환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지역의 상가들이 사실 비청소년이 돈을 많이 쓰니까 비청소년 위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 수당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가게에서도 우리의 주된 고객이니까 청소년들이랑 같이 사용을 하려면 우리 가게가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연구소에서 진행한 청소년 수당 연구 발표에도 참여를 했잖아요. 이제 참여해 보시니까 그때 어떠셨나요? 일단 거기에서 내용을 들었을 때 공감 가는 내용도 많았었고 그리고 제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 같은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자료를 봤는데 진짜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작년에 이제 충청북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하면서 청소년 수당 지급에 대해서 정책 제안서도 쓰기도 했고 이제 대학교에서 과제로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로 쓴 적도 있어서 가지고 이제 자료를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되게 긍정적인 면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찾으면 찾을수록 뭔가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논문을 찾아보면 기본소득을 주기 위한 자금 마련책이 명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대안이 없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청소년들은 금액을 늘리기를 원하는데 그냥 금액을 늘려달라고 제안하는 것보다는 얼마를 더 늘려달라고 제안하는 게 좋을지, 만약 금액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그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제 발표회에서 직접 군의원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금액을 늘려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니까 이제 금액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청소년이 원하는 대로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책의 수혜자인 청소년이 연구했다는 점도 매우 의미 있었고요. 저는 뭐 이렇게 자료 보고 했는데 진짜 정리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어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셨겠지 했는데 청소년이 딱 그렇게 자료 정리하면서 그랬다고 딱 이렇게 봤을 때 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네, 옥천 청소년 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용 중 제안 및 결론을 보면 지급 앱, 증액과 사용처 확대를 제안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 청참위에서 진행한 꿈키운 바우처 만족도 조사에서 나온 결과랑 유사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꿈키운 바우처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지원 금액 증액과 사용처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걸 하죠? 네, 이러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올해는 11월에 꿈키운 바우처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간담회 열심히 준비해서 청소년 분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고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청준이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벌써 코너 1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에는 영화 위대한 쇼맨 OST인 A Million Dream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쇼맨 OST 이게 뭐죠? A Million Dream. 네, 밀리언 드림 듣고 오겠습니다. I close my eyes and I can see a world that's waiting up for me that I call my own. Through the dark, through the door, through where no one's been before, but it feels like home. They can say it all sounds crazy. They can say I've lost my mind. I don't care, so call me crazy. We can live in a world that we design. 'Cause every night I lie in bed, the brightest colors fill my head. A million dreams are keeping me awake. I think of what the world could be, a vision of the one I see. A million dreams is all it's gonna take. Oh, a million dreams for the world we're gonna make. There's a house we can build. Every room inside is filled with things from far away. Special things I compile, each one there to make you smile on a rainy day. They can say it all sounds crazy. They can say we've lost our minds. I don't care if they call us crazy. Run away to a world that we design.
brightest colors fill my head. A million dreams keeping me awake. I think of what the world could be, a vision of the one I see. A million dreams is all it's gonna take. Oh, a million dreams for the world we're gonna make. However big, however small, let me be part of it all. Share your dreams with me. You may be right, you may be wrong, but say that you'll bring me along to the world you see, to the world I close my eyes to see. I close my eyes to see. Every night I lie in bed, the brightest colors fill my head. A million dreams are keeping me A awake. million dreams, a million dreams. I think of what the world could be, a vision of the one I see. A million dreams is all it's gonna take. A million dreams for the world we're gonna make. For the world we're gonna make.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코너 3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라디오를 하고 있는 청산별곡 공간에 잠깐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남 회원님, 청산별곡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여기 되게요. 만화책도 많이 있고요.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요. 좀 탐나요. 네, 일단은 옥천읍에 둔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둔벙에 있는 뭐 만화책이나 그리고 카페라는 분위기를 가져오면서 다양하게 게임도 할 수 있고 노래방도 있고 그리고 라디오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합쳐진 문화복합센터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작지만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알찬 공간인 것 같아요. 저는 만화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아늑해서 눈에 띄었는데요. 청산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네, 이제 코너 3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코너 3에서는 청소년 참여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청소년 참여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 이거 저희 면접 예상 질문에 있었죠? 그때 제가 쓴 기억으로는 청소년 참여하면 딱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제 청소년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는 그런 느낌으로 썼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참여하면은 저는 열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청소년이 처한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이거를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게 청소년 참여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저희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열쇠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 참여를 들었을 때 딱 느꼈던 단어 말고 이제 딱 들었던 느낌 말고 이제 청소년 참여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약간 느낀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청소년 참여나 각자 생각하는 청소년 참여가 있나요? 저도 이 청소년 참여 활동을 하지만 진짜 정말 어려운 고민인 것 같아요. 매일 생각을 하지만 매번 답이 딱 이거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제가 뭐 앞에서 꿈키운 바우처 카드를 말했듯이 이거를 월 5만 원으로 바꿔달라 했을 때 내일 당장 실현되진 않잖아요. 하지만 뭐 제가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때쯤에는 제 나이대가 되는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이 월에 5만 원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는 다음 친구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방금 하신 말을 듣고 저도 약간 감명 깊었는데요. 저도 사실 올해 활동을 연임하게 된 계기도 이제 저보다 더 유능한 후배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유능한 후배님들이 이제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게 제가 기틀을 좀 마련하고 싶어서 올해 사실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활동이 벅찬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배님들의 가능성을 저는 엄청 믿기 때문에 연임을 결정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올해 열심히 가르쳐서 열심히 키울 겁니다. 제가 네. 부담스러워요. 만약에 그러네요. 연임을 안 한다면? 아, 그건 좀 섭섭할 것 같은데 뭐 개인의 자유니까 뭐 딱히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하고요. 네, 저는 정말 간단하게 청소년 참여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청소년 정책이 잘 되고 있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어떤 걸 더 보완해야 할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거죠. 저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이 청소년 참여에 대해 잘 알려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 참여는 이제 뭐 정책 말고도 청소년들이 직접 뭐 다른 활동이나 직접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거라고 하면은 뭐 그냥 쓰레기 같은 거 청소년들이 줍고 하면은 어쨌든 그러면 더 좋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이 직접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 참여인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되었고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혹시 위원님들은 활동을 하면서 배운 거나 느낀 것들이 있나요? 솔직히 저는 이제 상하위원님과 은하위원님보다는 짧은 시간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협동? 그런 거를 조금 배운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에요. 제 자리에선 표정이 안 보여가지고 이따까리네요. 아 보고 싶었는데 저는 참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는 일단은 좀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뭐 문제점이 있다면 이 뭐 신호등의 길이가 짧다 이러면은 그럼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신호등의 시간을 늘리면 차들이 대기하는 시간은 어떻게 해야